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3년 상반기가 가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굉장히 절체절명한 순간입니다. 우리 그래서 빅 웨이브의 저자시죠.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해주고 계신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김영익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강대 교수 김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채널에서도 많이 뵙고 또 여러 자리에서 많이 뵙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코노미스트세요. 예. 네, 저는 오히려 김 교수님을 존경하는데요. 얼마 전에 네. 제가 제 구독자하고 실시간 대담을 하는데 예. 경제 채널을 예. 어느 걸 봐야 되느냐 예. 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 채널 꼭 보세요. 네, 그렇게 해놨더니 뭐 다른 분들도 예. 아마 많이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익 교수님 채널이 정말 훌륭한 채널이시고 아닙니다. 인사이트 많이 주시고 저보다도 예. 더 속보성, 분석 깊이를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FOMC,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런 거 발표될 때 어떻게 저는 그렇게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또 빨리 전달해주고 제대로 분석해주는지 참 부러웠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이제 수년 동안 배워오지만 뵐 때마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겸손함을 또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놈의 경제를 가지고 오늘 인터뷰보다는 다소 대담, 다소 이제 토론 방식을 토론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 좀 말씀하시다가 제가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의견도 여쭙고 서로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요, 인트로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좋겠냐, 추천해달라, 어떤 채널을 보면 좋겠냐.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데이터를 보시는 분을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데이터를 지금까지 만지시고 분석하고 하시잖아요. 데이터가 말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을 우리는 청취해야 되고 그런 분의 말씀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영익 교수님 너무나 추천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김 교수님이 정말 데이터를 해석하죠. 어디 방송국에 갔더니 데이터를 해석했는데 좀 이상한 반응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목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하니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도 고정 출연하시죠? 저도 고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 교수님이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좀 다른 주장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제목을 좀 그렇게 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막 이야기하던 중에 지록위마라는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데이터가 분명히 사슴이에요. 그렇죠. 근데 독자들은 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코멘트였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해석하고 데이터가 보여준 걸 이야기해야지. 저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자기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듣는 분들이 싫어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했다. 그런데 그대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 하신다는데 그런 거는 전문가로서 그분이 아주 전문가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마침 여기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이 강변북로를 쭉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내일도 마침 그런 토론이 하나 있어요.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일본 국가대표팀하고 싸워요. 근데 모든 국민이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겼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국가대표팀이 전력 분석을 해보니 질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전망은 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예, 더구나 저 금융시장은 좀 네. 돈 부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네. 뭐 저는 뭐 정확한 데이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교수님하고 우리 말 그대로 빅 웨이브의 저자, 교수님의 이름과 명성과 그 어떤 인적인 어떤 감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반영되는 책을 내주셔서 이 책에 대해 기초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예. 어쨌든 23년 상반기가 가고 예. 하반기 딱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23년 상반기까지의 미국 경제를 먼저 예.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떨지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 상반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뭐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1분기 플러스 성장했고요. 네. 2분기도 그 GDP 나오라고 거기 보니까 네. 뭐 거의 2% 안팎 성장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다른 전망치 보더라도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네. 올해는 1.1, 네. 내년에는 0.8. 근데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다 올라오고 대부분 나라 전망이 올라가는데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만 큰 선진국 중에서도 하락한다고 이렇게 전망이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미국 경제에 그동안 쌓인 좀 불균형이 심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당장 저 상반기까지는 미국 소비도 좋고 고용도 좋죠.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미국 GDP의 작년 기준으로 71%를 차지하는 소비가 네. 둔화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작년에가 3.7%였거든요. 네, 그런데 2007년 금융위 직전에 3.4%였어요. 그 이후로 가계저축률이 가장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해버렸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저축률이 4%로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뭐 연방기금리 5%포인트 올렸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분석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네. 뭐 201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12개월에서 18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감소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축률이 낮은 데다가 쓸 돈이 별로 없는 데다가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는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네. 뭐 0% 뭐 그 정도 네. 0%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분기 성장률이. 예. 네. 제가 교수님 말씀 속에서 제가 혹여라도 버팅이 있거나 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다르게 말씀드릴 텐데 예. 언제든지 말씀해 지금 주십시오.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의 많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IMF나 월드뱅크나 OECD 이 국제기구 보고서는 챙겨보고 있고 우리 독자분들께도 그걸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세계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죠. 23년보다 24년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24년이 매우 좋은 호황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죠. 23년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경제의 주요 국별 혹은 권역별 기여도를 보면 미국의 기여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23년 성장률과 24년 성장률만 보면 세계 경제는 4년이 더 좋은데 미국 경제의 기여도가 더 쭈그러들고요. 재밌게도 중국 경제도 쪼그라듭니다. 기여도가. 그렇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개도국의 기여도가 늘고 또 미국과 유로존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들의 기여도가 늡니다. 결과적으로 23년의 경제 지금 중반에서 하반기로 갈 때 이 경제의 국면이 좀 뭔가 변곡점처럼 보여지는데 그 변곡점에서 대단하게 확실하게 우리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23년 상반기까지는 좀 나름 회복을 지탱해 주다가 하반기부터는 이들이 쪼그라들어서 오히려 세계 경제의 뚜렷한 회복을 좀 막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도 뭐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네. 미국이 세계 GDP의 한 24%, 중국이 한 18%, 네. IMF 기준으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나라가 내년 경제 성장이 낮으니까 네. 다른 나라가 좀 올라가더라도 내년 세계 경제 성장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중앙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더라. 네. 그래서 OECD, IMF도 뭐 특히 IMF가 2028년까지 세계경제 전망을 해놨는데요. 네. 과거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전망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아,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23년 상반기까지의 미국 경제는 물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금융부실. 예.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예. 요런 게 가장 굵직한 주제들이었고, 예. 더군다나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예. 좀 긴장감, 예.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시장이나 뭐 세계 주식시장을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하다가, 예. 요런 게 조금 해소되면서, 예. 예를 들어서, 금융부실이라는 불안감, 예. 은행 파산이라는 불안감, 예. 불안감이 주식시장을 좀 억누르다가 예. 해소되고, 예. 또 역시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것이 억누르다가 해소되고, 예. 예.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그 불확실성도 좀 다소 예. 뭐 장기적으로는 영원한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1, 2, 3, 4분기로 나눈다면 좀 3분기 들어서면서 조금 해소되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나름 훈풍을 가져온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의 주식시장 어떻게 교수님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상반기 주식시장을 보니까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우리 코스닥 지수였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였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선진국에서 일본 주가 많이 오르고 독일 주가 오르고 뭐 S&P 500은 세계 평균보다는 좀 낮은 성장을 하고요. 다우 지수는 조금밖에 못 올랐죠. 네. 예, 그런데 작년 그 세계 주가 상승률을 거꾸로 그려놓으면요. 올해의 모습이거든요. 네. 예, 작년에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가 물론 러시아, 이거는 네. 제외하고요. 예. 우리 코스닥, 그 다음에 나스닥, 네. 코스피 이런 순서로 많이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그런 주식들이 네. 올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저는 미국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뭐 부도위기 넘겼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했다, 그 다음에 일부 금융회사들 뭐 파산했다가 좀 안정됐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르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가 지금 너무 가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PER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 이 12개월 이 기대치로 보면은 PER이 한 20배고요. 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25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장기 평균 한 16배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든 현재 기업이기나 미래 기업으로서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가 예.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올해 미국 명목 성장률을 3%로 잡아놓으면요. 네. 뭐 제가 그걸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미국 S&P 500 적정 수준이 3,53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4,400이니까. 예. 그에 대해서 또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 다음에 유동성 M2. 이런 걸 가지고 미국 S&P 500을 평가했더라도요. 네. 거의 15%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수익이나 거시경제 변수에서 지금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된 상태다. 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미국의 어떤 주가 상황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좀 비싸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블이다. 라고 보고 계시고, 실질적인 미국 경제의 침체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서 작년 뭐 하반기부터 장단기금자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10년하고 맞아요. 2년 국채수요. 경기 침체 온다 하는데 네. 지금까지 안 왔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최장 기간이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제 경험상에는 없었거든요. 시차가 긴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요새 그 주간 지표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작년 9월 말이 한 18만 건 약간 넘어가죠. 최저치 기록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26만 건이 약간 넘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미국 경기 침체하고 보니까요. 네. 기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런데 평균 11개월 정도.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은 11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네. 지난 미국 경기 사이클에서 네. 경기 침체가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국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는 3.7%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실업률 12개월 이동 평균을 보니까요. 네. 12개월 이동 평균 접점 치고 나서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지나면은 네. 경기 침체가 왔어요, 미국 네. 경제가.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고 그런 고용 통계들을 보니까 네. 그 시차를 고려하면은 조만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나름대로 프라빈 노질 뭐 이런 거 가지고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계산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뭐 거기에 들어가는 주가도 들어있고 실업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조업 지수 네. 뭐 이런 것도 PMI 들어가고 지수. 예. PMI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요. 네. 6개월 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침체 확률을 구해보면 한 20% 정도까지 네.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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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를 그 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로 표현해 본다면 예. 몇 퍼센트 정도를 경기 침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이거 2분기 연속 네. 마이너스 성장한 네, 걸 네.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요. 예. 교수님도 그 예. 개념을 차용하십니까? 아니면 예. 예. 아니 저는 그보다도 네. 이제 잠재 성장률 미국에 네. 잠재 GDP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실제 GDP가 예. 잠재 GDP를 계속 밑돌 경우. 그렇죠. 예. 밑도면 예. 침체다. 예, 그런데 이미 밑돌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3분기, 4분기 가면 그게 더 확대돼 가지고요. 네. 제가 예상한 미국 경제 지표로 보면은 실제 GDP가 4분기에는 잠재 GDP보다 한 2% 미만으로 네. 떨어져요. 네. 뭐 저는 그 정도는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랑 정의가 다소 비슷한 개념인 예,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저도 너무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하반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라고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이 국면이 경기 침체인 거죠. 어떻게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한국 경제는 이미 네. 저는 침체에 경기 침체 빠졌다고 생각하고 국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 달려 있지만, 저도 경기 침체 국면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예. 예. 그리고 역성장하면 경제 위기, 예.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예. 역성장하거나 0%대 성장 정도면 경제 위기급,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1%에서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언어를 다른 개념으로 쓰시면 또 우리가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정의를 쓰시는지를 먼저 여쭙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1%대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 예. 그리고 1%대 후반이나 뭐 2%대 초 정도면 그래도 둔화 정도. 예. 전 요 정도로 그냥 예.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비슷하게 정의해도 예. 될까요? 예. 그 정도? 뭐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실물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또 금융 측면에서 보니까요. 네. 예, 미국 통화 공급 보니까 우리가 샤워실의 바보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나치게 우리가 샤워실에 샤워하다가 수도꼭지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굉장히 찬물이 나왔다 또 찬물이 나온다고 반대쪽으로 돌리면 굉장히 뜨거운 물이 나오고 네. 미국 통화 정책을 보니까 꼭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적정 통화 증가율이라는 건 뭐 생각에 따라 다른데요. 네. 우리가 흔히들 PCO 방정에서 실질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유통속도 하락률 그걸 네. 고려해가지고 적정 수준 통화 공급을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그 2020년 그 코로나 때는 미국이 그런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한 25%포인트 더 공급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 1분기 보니까요. 예.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10%포인트 통화 공급이 낮은 거예요. 실제로 저 미국 M2 보면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적정 수준보다 그렇게 낮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S&P 500하고 그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이 적정 통화 증가율 이게 한 4분기 정도 선행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적정 통화 증가율이
적정 수준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 이걸 보면서 야, 저는 미국 주가가 한번 심각하게 머지않아 조정이 올 것 같다. 네. 네, 유동성 측면에서도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 그 경기 침체라는 정의를 말씀 나눈 대로 갖고서 미국 경제를 바라봤을 때 뭐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예. 저는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예. 상반기까지는. 예. 그런데 23년 하반기는 뭐 마일드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색한 예. 그냥 좀 우당탕탕한 경기 침체다. 예. 뭐 이런 느낌을 좀 쓰고 싶어요. 하드 랜딩에 가까운 경기 침체. 예. 그리고 그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22년, 23년 상반기까지 예. 이렇게 급격히 금리 인상한 적이 없었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높은 물가를 순식간에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 고물가 고금리의 압력을 받는 해가 23년이라고 예. 보고 있고 그 경기 침체의 그 징후가 특히 실업률로서 나타나는 시점이 예. 훨씬 더 지연되는 모습일 뿐이지 예. 우리가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저는 미국 경제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연초에 저 미국 경제가 로우랜딩 한다, 네. 무착륙한다 이런 네.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네. 예, 그런데 사실 무착륙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경우고요. 힘들죠. 예. 예. 근데 네. 저도 그 지금 추정해 보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졌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에는 실제 GDP가 잠재 GDP 2% 정도 밑으로 가거든요. 네네. 예, 그거는 저는 약한 경착륙이다. 네. 아주 심한 경착륙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약한 예. 경착륙. 마일드한 경기 침체, 예. 약간 비슷한 언어인 예, 거죠. 그렇게 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하고 상당 부분 이제 견해가 비슷해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토론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좀 방향성을 같이 찾아나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독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래서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는 모든 경제 지표에 네. 대해서 지금 가대평가된 상태다. 네, 네. 조만간 제자리로 갈 것이다. 네. 그 제자리가 아까 그 3,530도 이야기했고 뭐 3,900, 뭐 산업생산 이런 거를 보면 3,900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4,400은 그런 제자리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 동안 네. 뭐 한 10% 안팎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뭐 주가 전망을 하면서 뭐 우리 주식, 미국 주식 뭐 5월까지는 그래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네. 그런데 6월, 8월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매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런 시점, 제가 예상하는 시점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방송하는 분들이 네. 최근에 그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야, 미국 주가 참 많이 올랐구나.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 만큼 예. 많이 고평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예.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게 저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 또 뭐 이코노미스트들도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이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쩌면 날카로운 질문, 반하는 질문 한번 네. 드려볼까 네. 하는데 23년 중반을 향해서 예. 기준금리 인상의 그 춤이 끝나는 라스트 댄스. 예.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있어봤자 한 번, 두 예. 번. 예.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상 다 끝나간다. 예. 그러면 금리 인상 경로 속에서 22년부터 시작됐던 예. 이렇게 약 1년여 동안에 걸친 금리 인상 동안 5%, 예. 벌써 5%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예. 이렇게 이 동안 주가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 예. 오히려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는 초입에 예.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예.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다가 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 거의 이제 선반영되니까 주가가 예. 예.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국면이다라고 예.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의 정점이 이쪽에 있다면 주가의 저점은
먼저 한 6, 7개월 정도 먼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의 정점에 거의 다 오니까 이제는 유동성이라는 주제가 금리라는 주제가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했던 것이 끝나고 당장 금리 인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부터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금리는 이제 계속 동결될 거라고 보면 언제 인하를 하든 물론 24년 초중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금리 인상할 일이 없다. 다른 말로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 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더 많이 돈이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 시점으로부터 선반영되어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24년 2분기 초다. 만약에 3, 4월이다.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23년 지금 뭐 7, 8월 정도면 먼저 선반영돼서 또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국면 아니냐라는 또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